다들 끝났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누가 칼을 쥐었는지조차 모른 채 피를 흘린 사람이 강재인이라면 당신은 끝까지 볼 준비가 되어 있나? 강재인이 쓰러진 직후 YL 전층은 얼어붙었다. 김도윤은 본능처럼 뛰어들어 피를 멎게 하며 응급조치를 취했고 강재인은 짧은 의식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다. 그 침묵이 김도윤에게는 약속처럼 들렸다. 살아남아 끝을 보겠다는 약속, 그리고 진짜 범인을 직접 끌어내겠다는 약속. 황기찬은 곧장 보안팀을 불러 CCTV를 요청했지만 칼부림이 벌어진 회의실 인근 기록 일부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황기찬은 자신의 서랍 속 메모를 떠올렸다. 도청 제거 완료, 기록 보관실 변경.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누군가 훨씬 전에 칼날보다 먼저 길을 닦아놓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강세리를 의심했고 동시에 강세리는 황기찬을 의심했다. 둘의 결혼이 서류상으론 아직 유효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것은 부부의 의리도 동맹의 계산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인질로 붙잡은 채 한 발 먼저 쓰러지길 바라는 불신뿐이었다. 강세리는 병원 복도에서 김도윤과 마주친 순간 짧게 미소를 보였다. 의사 선생님, 환자 잘 부탁해요. 미소와 말끝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차갑게 빛났다. 김도윤은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오래전 김도희를 궁지로 몰던 때와 같은 결에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만 드러나는 잔혹한 평정. 그는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다. 강세리, 이번엔 내가 끝까지 본다. 동시에 정호성은 인사팀을 통해 디자이너 L의 실명을 쥐었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름은 라은결. YL에 짧게 출근한 뒤 사표를 낸 그 디자이너가 사건 당일 회의실 복도에 있었다는 제보까지 더해졌다. 정호성은 라은결이 강세리의 옛 동료라는 사실과 지성준이 최근 라은결과 통화했다는 통신 기록을 포착했다. 연결선이 보였다. 강세리, 지성준, 라은결, 그리고 칼. 그러나 강재인이 쓰러진 시간대 라은결은 키카드 기록상 지하 물류동에 있었다. 키카드는 조작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칼을 쥐었나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지금이었나였다. 강재인은 YL 복귀 후 재무 서버와 회장실 문서고를 통해 스위스 하이랜드 계좌의 분기 이동 내역을 거의 맞춰냈고 바로 오늘 오후에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칼은 보고 직전에 날아왔다. 강미라는 사건 직후에도 판단을 멈추지 않았다. 강미라는 강재인을 친족하로 승우를 친아들로 바라보는 마음과 경영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원칙 사이에서 자신을 세웠다. 사내 범죄는 외부에서 뿌리내린다. 그러나 칼을 들게 만드는 동력은 내부다. 그녀는 그 결론에 따라 이사회에 외부자문단 즉시 투입, 보안, 총괄 교체, 비자금 의혹과 병행 압수자료 목록 공개를 제안했다. 황기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분주했다. 외부 자문이 들어오면 수첩과 메모, 차명 계좌의 흔적을 지금보다 깊게 들춰낼 것이다. 그가 숨겨둔 안전핀이 통으로 드러날 가능성. 그래도 표정은 침착했다. 우선 재인을 살려야 해. 살아있어야 내게 유효한 협상 카드가 되지. 그의 마음 한편에서 기괴한 감정이 올라왔다. 연민 같기도 집착 같기도 했다. 한편 노숙자는 병실에서 황기만의 손을 잡고 빌었다. 기만아, 네가 봤지? 작은 며느리가 어떤 여자인지. 일어나서 말 좀 해줘. 황기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깨어났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기억은 불완전했고 단어들이 낯설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그림만은 또렷했다. 계단 위, 등을 밀던 그림자, 바람을 가르던 짧은 비명. 노숙자는 그 떨림을 희망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황기만의 뇌리에 떠오른 이름은 강재인이 아니라 강세리였다. 그는 언제 말해야 좋은지, 말을 뱉는 순간 무엇이 무너질지 가늠하느라 눈을 감았다.
황나라는 혼란 속에서도 강승우를 붙잡고 말했다. 오빠, 이런 때일수록 마음 흔들리지 마. 누나 있잖아, 도유경 누나.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였지만 강승우는 그 말에 멈칫했다. 도유경은 사건 소식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응급실과 경찰서를 번갈아 오가며 진술과 기록을 정리했고 김도윤과 호흡을 맞춰 증거 보존을 챙겼다. 그녀는 강재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기억 잃은 척은 여기까지요. 우리는 증거로 말해요. 짧고 정확했다. 강재인은 마취가 풀리는 사이사이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아픈 척할 차례야. 상대가 나를 약한 골이라 믿는 동안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어. 그녀는 창백한 얼굴 뒤로 숫자와 이름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이랜드 계좌 윤성만, 라은결, 지성준, 그리고 강세리. 점들은 이미 선이 되었고 선은 곧 매듭으로 엮일 참이었다. 그때 강세리가 병실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인아, 넌 내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어도 지호는 못 빼앗아. 지호는 내 거야. 지나치던 간병인이 그 속삭임을 들었고 그 내용은 곧장 김도윤의 귀에 들어갔다. 도윤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보호의 선을 넘으면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재인이 잠깐 눈을 뜬 순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호야,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끝까지 갈게. 황기찬은 병실 앞 대기실에서 담배를 손끝에 올렸다가 꺼버렸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여러 갈래의 시나리오가 돌고 있었다. 강재인이 깨어나면 그녀가 무엇을 말할까? 혹은 침묵을 지킬까? 그녀가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계산의 탑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역으로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빈 페이지 위에 황기찬이 원하는 이야기를 써 넣을 수도 있었다. 그는 그 가능성에 희미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을 삼키고 있었다. 강세리는 복도 끝에서 그 웃음을 보았다.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잘 알았지만 그녀는 황기찬이 웃는 모습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세리는 지성준의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물불 안 가리는 여자라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알면서도 이번엔 상대가 더 위험하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지성준이 남긴 또 다른 말, 너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잘 아는 여자라는 문장이 세리의 뇌리를 찔렀다. 세리는 그 여자가 강재인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병실 문 앞까지 걸어와서도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그 사이 강승우는 황나라의 농담 섞인 조언을 떠올리고 있었다. 도유경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경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녀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승우의 눈에는 굳건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승우는 유경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번엔 지켜만 보지 않겠다. 유경은 병실 안에서 김도윤과 짧게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강재인의 기억 상실 연기는 이제 끝을 맺을 때라는 것. 그리고 칼부림의 배후를 찾기 위해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도윤은 손에 쥔 메모지를 유경에게 건넸다. 거기엔 하이랜드 마이너스 윤성만 마이너스 라은결 마이너스 지성준이라는 연결고리가 적혀 있었다. 유경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 목록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드러내는 뼈대였다. 한편 강미라는 YL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내부 보안 총괄 교체와 외부 수사 협력을 동시에 밀어붙이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승우의 출생 비밀이 드러난 후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고 대신 조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회사라는 방패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회사 이미지 훼손을 우려했고 일부는 오히려 빠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혼란 속에서 황기찬은 말없이 미란을 바라봤다. 그녀의 의도가 선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향이 자신의 숨겨둔 비자금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위험이 뇌리를 스쳤다. 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복도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성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안을 힐끗 보고는 황기찬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다. 이번엔 내가 도와줄 차례인 것 같군.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지. 황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말을 곱씹었다. 지성준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재인은 의식을 잃은 듯 고요하게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칼이 스쳐간 복부의 통증보다도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지가 더 절박했다. 그녀는 칼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당장 밝히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걸 직감했다. 지금은 적들이 방심하도록 시간을 벌어야 했다. 눈을 뜨면 황기찬은 자신이 기억을 잃었다는 기존의 연기를 계속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틈에 칼부림의 배후를 파악하고 그들이 숨겨둔 비밀을 한 번에 폭로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연기의 일부로 삼았다. 김도윤은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은 참아. 네가 먼저 움직이면 판이 뒤집힌다. 제이는 그 말에 눈을 살짝 감았다. 도윤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는 건 분명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칼부림 사건이 단순한 우발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녀를 확실히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도윤은 확신하고 있었다. 그 범위 안에는 강세리도 황기찬도 심지어 지성준까지 포함될 수 있었다. 그 시각 강세리는 황기찬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호소하며 이번 일만 넘기면 난 뭐든지 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부림의 배후를 자신이 조종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 문제는 자신이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세리는 한 명의 그림자를 고용했는데 그 인물이 최근 YL 주변에서 포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그림자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강승우는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그 그림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낯설지 않은 걸음걸이, 그리고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 그는 순간적으로 과거 회사에서 봤던 의문의 남자와 동일인이라는 걸 떠올렸다. 승우는 곧장 도유경에게 연락을 취해 뒤를 밟자고 했고 유경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들에게 이번 추적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강재인을 살리기 위한 사활이 걸린 일이었다. 병실 안, 강재인은 눈을 감은 채 모든 대화를 들으며 머릿속에 이름을 하나씩 새기고 있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명확히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 명단의 마지막 줄에는 뜻밖에도 황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황지호의 이름이 강재인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유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날 칼부림 직전 지호가 병원 근처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기 때문이다. 지호의 작은 손에 쥐어진 장난감은 과거 은호가 가지고 놀던 것과 동일했고 그것이 제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은호의 죽음에 세리가 연관됐다고 확신했던 제인은 지호를 둘러싼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혹시 지호의 존재가 세리와 황기찬 사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그녀의 직감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한편 황기찬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칼부림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재정 비리와 비자금 흐름까지 드러날 위험이 커진 것이다. 그는 황기만이 깨어난 후 자신을 향해 던질 폭로를 가장 두려워했다. 형의 입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던 그는 강세리에게 접근해 우리 둘 다 살려면 손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세리는 속으로 비웃으며 이제는 내가 우위에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녀에겐 이미 황기찬의 비자금 계좌 정보 일부가 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강미라는 패트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패트릭은 최근 자꾸 전화를 피했고 미라는 그 이유가 YL 내부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고 직감했다. 강승우는 엄마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고 패트릭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강재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판의 한 조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승우는 다시 한번 도유경과 접선해 이번 판 끝까지 가야 해라며 결심을 공유했다. 이 와중에 노숙자는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지만 내부에 세리의 사람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제인의 계획을 빼돌려 세리에게 전달하며 강재인이 어떤 반격을 준비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노숙자는 며느리의 교활함을 알면서도 내 아들 곁에 두는 게 안전하다는 황기찬의 말에 설득돼 행동을 미뤘다. 하지만 그녀의 망설임이 제인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날 밤 강재인은 병실 창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림자를 보았다. 잠시 스쳐간 그 시선 속에는 분명한 저기와 함께 묘한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직감했다. 그 눈빛의 주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강재인은 그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차갑게 식은 공기 속에서 느껴진 기묘한 압박감,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스며있던 미묘한 연민 같은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강재인은 일부러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러다 의외의 단서를 듣게 됐다. 간호사 둘이 어젯밤에 병원에 몰래 들어왔다 나간 사람, 병동 CCTV에 안 잡혔다더라라며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강재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이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한편 황기찬은 칼부림 사건을 외부인의 우발적 범행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YL 내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제인이 직접 겨냥당한 것이 아니라 제인을 통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런 그 앞에 강세리가 나타나 황기만이 깨어난 이상 오빠도 안전하지 않아. 이제 내 제안을 받아들일래? 라며 조용히 속삭였다. 세리의 눈빛은 확신으로 차 있었고 황기찬은 순간적으로 그 시선에 눌려 대답을 미뤘다. 노숙자는 갤러리에서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다. 전시 준비 중이던 직원 하나가 세리와 통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숙자는 그 사실을 제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 싸움에서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하면 내 아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모순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강재인은 병실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황기만의 비밀 메모를 꺼냈다. 그 안엔 스위스 계좌번호 일부와 함께 이걸 찾는 자가 진실을 쥔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인은 숨을 고르며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지만 문득 창밖에서 또다시 그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이번엔 더 가까웠고 확실히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머릿속을 스친 건 단 하나였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어.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다음 수를 두기 전 반드시 그 눈빛의 주인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